안녕하세요. 바다의 보석 시글라스 사이클린 강연을 맡게 된 도암초등학교 교사 정유라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무더운 날씨를 피해 시원하고 푸르른 바다로 놀러간 친구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다에 보석이 숨겨져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저와 함께 바다의 보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다 보석하면 떠오르는 보석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진주를 떠올릴 텐데요. 진주는 바닷속 조개에서 만들어집니다.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자면, 조개 내부에 외부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은 썩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 조개는 죽게 되는데요. 조개는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체액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체액이 외부 이물질을 감싸고 외부 이물질과 자신의 몸을 분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다가 진주가 만들어지는데요. 사진에 보여지는 이 진주의 크기가 되기까지 약 2년에서 4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다음 보석으로는 산호가 있습니다. 산호 하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바닷속에 살고 있는 붉은색 나무 모양의 해양 생물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붉은색 나무 모양의 해양 생물을 보석으로 가공할 수 있습니다. 산호 보석은 3월의 탄생석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산호 보석은 아주 먼 옛날 고대시대 사람들이 바다를 보기 힘든, 특히 육지에 사는 사람들이 매우 귀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화학적으로 가공할 수 있어서 예전만큼 귀한 대접은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산호 보석은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대부분 이렇게 빨간색이나 갈색 같은 적색 계통을 띠는데요. 산호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 색소에 따라 검정색, 하얀색, 분홍색 등의 다양하고 화려한 색깔을 띠기도 합니다. 다음 보석으로는 오늘의 주인공인 시글라스입니다. 이름에서도 정체를 눈치챈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바다와 유리가 만나 만들어낸 보석입니다. 알록달록한 색깔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시글라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자면 바다에게는 슬프고도 아픈 과정이 필요합니다. 바로 해양 오염이라는 과정인데요. 해양 오염이란 우리가 활동하면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해양에 유입된 물질, 에너지가 수질을 악화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해양 오염 물질의 유입 경로는 계곡이나 오염된 하천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거나 우리가 썼던 생활하수, 공장에서 흘러나온 폐수 등이 바다로 들어가게 되면서 오염되는 육상 기원에 해양 오염이 있고요. 그리고 선박이나 해양 시설물에서 오염 물질을 배출하거나 사고로 인해서 해양 오염 물질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양 오염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기 사진에 보이는 강은 우리나라 부산, 경상남도에 흐르고 있는 낙동강입니다. 이 낙동강은 우리나라 남해로 흘러가고요. 그리고 오른편에 보이는 사진은 우리 지역 주변을 흐르고 있는 영산강입니다. 이 영산강은 우리나라 서해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산에서 시작된 계곡물들이 하천을 따라 강으로 흘러가고 그러면서 중간중간 오염물질이 계속 유입되게 됩니다. 이 오염물질이
최종적으로 바다에서 전부 모이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특성으로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은 우리나라 주변을 흐르고 있는 바닷물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보이는 사진은 우리 지구 전체에 흐르고 있는 바닷물의 흐름들이에요. 바닷물은 한 곳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닷물의 흐름, 즉 해류를 따라 이동하게 되는데요. 어느 한 바다가 오염이 되면 이 해류를 따라 오염물질이 아주 넓게, 규모가 매우 크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상에서 오염된 것보다 해양에서 오염된 것을 치우기 위해서는 돈이 엄청 많이 들거나 혹은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 해양 오염의 특성으로는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이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그리고 그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생물에 매우 고농도로 농축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해양 생물을 먹는 우리에게 그 쓰레기들이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염물질은 바다에서 배출되지 않고 계속 쌓이게 되면 결국에 우리 인간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 오염의 종류로는 제일 먼저 부영양화가 있는데요. 바닷속 영양분이 계속 유입되면서 식물 플랑크톤이 대량으로 번식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적조나 녹조 현상이 바다에 발생되게 됩니다. 다음 해양 오염으로는 유류 오염이 있는데요. 유조선에 적재된 원유나 선박의 연료유가 사고나 혹은 선적과 하역 시 유출이 되면서 오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주변에 살고 있던 물고기나 거북이, 바다새 등 다양한 해양 동물에게 매우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다음 해양 오염의 종류로는 방사능이 있는데요.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의해 생성되고 유출된 방사능 물질이 해수로 유입이 되면 매우 큰 오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해양 오염, 해양 쓰레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사용하고 버린 플라스틱, 금속, 유리, 천, 목재 등이 바다로 버려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해양 쓰레기라고 하는데요. 이 해양 쓰레기 중에 플라스틱이 50% 이상 차지한다고 합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던 미세 플라스틱은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이 환경 중 풍화로 점점 작게 깎이다 5mm 미만의 플라스틱 크기가 되면 우리 몸속에 들어오기도 하고 바닷속의 생물에게도 들어가서 배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양 쓰레기는 그 위치에 따라 세 개로 총 분류할 수 있는데요. 육지 가까이에 있는 해안 쓰레기, 바다 위 해수면에 떠다니는 부유 쓰레기, 그리고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침적 쓰레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양 쓰레기를 이렇게 표로 나타내 봤는데요. 우리나라 해양 쓰레기를 2017년도부터 작년인 2021년까지 양으로 나타낸 것이에요. 이 표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해양 쓰레기 양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해양 쓰레기 수거를 하기 위해서 1년에 약 150억 원 정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해양 쓰레기 양이 얼마나 많은지 아직 조금 가늠이 안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다음 사진과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구에서 가장 넓은 바다가 혹시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네, 바로 태평양입니다. 그런데 태평양 한가운데 지도에 나오지 않는 섬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섬은 1997년 요트 경주가 한창 이루어질 때 발견되었습니다. 이 요트 경주에 출전했던 선수가 1등을 하기 위해서 지름길을 찾아 항해를 하던 도중 이상한 일을 겪게 됩니다. 갑자기 바람도 잠잠하고 덩달아 물결도 잠잠해졌는데요. 이 선수가 주변을 살펴보던 중 섬처럼 보이는 것이 있어 가까이 가봤다고 해요. 가까이 가서 섬을 본 선수는 깜짝 놀랐는데요. 이 섬의 정체는 바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잔뜩 모여있는 쓰레기 섬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1997년 처음 이 플라스틱 섬이 발견됐을 때보다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이 태평양에서 발견된 쓰레기 섬은 우리나라가 있는 한반도 면적의 약 7배의 너비입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 섬은 한 개가 아니라 지구에 있는 다른 해양들에서도 발견되어서 엄청 여러 개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바다에 있는 쓰레기 양이 어마어마한데요. 이러한 해양 쓰레기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비치 클린인데요. 비치 클린은 말 그대로 바다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수거해서 해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 비치 클린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비치 코밍이라는 활동을 많이 합니다. 비치 코밍이란 해변에 빗질하듯 바다 표류물이나 쓰레기를 모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쓰레기를 모으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모은 물건들을 재활용해서 작품을 만들거나 혹은 2차 가공을 해서 또 다른 물건을 만들어내는 업사이클링 과정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제주도나 통영 바다에 가면 이러한 비치코밍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사진은 제주도 바다에서 비치코밍을 하다가 발견한 씨글라스들입니다. 매우 동글동글하고 알록달록한 모습이 예쁘죠? 지금부터 저와 함께 나만의 예쁜 씨글라스 목걸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씨글라스 목걸이 만드는 재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에는 씨글라스, 와이어줄, 그리고 목걸이가 될 가죽끈, 롱 로즈나 펜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사포가 필요한데요. 간혹가다 여러분들이 준 씨글라스가 날카롭거나 거칠거칠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씨글라스는 사포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 뒤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와이어 끝부분을 잡고 이 끝에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된 부분을 손가락으로 잡아서 구부려 주세요. 그리고 목걸이가 될 가죽끈 주변을 와이어로 동그랗게 둘러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동그랗게 매듭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매듭을 지어준 뒤 여기 와이어 끝부분이 날카로워서 다치거나 할 수 있어서 이때 롱 로즈나 펜치로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한 뒤 C글라스를 이 와이어 긴 부분에 갖다 댄 후 C글라스를 사방으로 와이어 줄로 둘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 줄로 사방을 둘러주어야 C글라스가 목걸이에서 빠지지 않겠죠? 와이어로 C글라스를 어느 정도 둘러주었다면 이 끝부분에 이 남은 와이어를 둘러서 매듭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와이어도 역시 끝부분이 날카로워서 다치거나 쓸릴 수 있기 때문에 롱 로즈나 펜치로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만의 C글라스 목걸이가 완성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C글라스 목걸이를 이렇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선생님은 이렇게 직접 착용해 보았습니다. 매우 예쁘지 않나요? C글라스는 이렇게 목걸이뿐만 아니라 모빌, 컵받침 등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 가족과 함께 비치코밍을 하며 예쁜 C글라스를 주워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바다의 보석 C글라스 사이클링 강연을 맡은 정유라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